엄마, 당장 그 집에서 나와요.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뛰쳐나와요. 민정의 목소리에 절박한 공포가 묻어나며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평생 불 피워서 밥 해먹고 살았으니까 불 속에서 가시는 게 도리지. 영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박영자는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6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몸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죠. 40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던 몸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 풍경이 참 평화롭게 느껴졌죠. 젊은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영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을 위해 준비할 반찬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정성껏 고른 신선한 야채들과 좋은 고기가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민호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아들 가족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수진이 직장일로 바쁘다며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갔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말투가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을 만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영자는 40년 된 낡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래기를 우려내어 된장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손질해서 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죠. 손놀림이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식당에서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왔던 그 솜씨가 고스란히 살아있었거든요. 민호가 어렸을 때 이 고등어 조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추억에 잠긴 영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하며 식탁에 앉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그때는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딸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어머니께서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자는 이미 준비를 마친 반찬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벌써 준비해놨다니 정말 할머니의 마음은 다 비슷한 모양이었죠. 물론이지. 벌써 준비해뒀어. 오후에 가져다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이번엔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어머니는 위층에서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이야기라서 방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수진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들 가족의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어.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무슨 나쁜 일이 있겠어요. 오후 3시 영자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정리했습니다. 갈비찜,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정말 푸짐하게 준비했죠. 아들 민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버스 안에서 영자는 문득 딸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민정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형제 중에서도 특히 민정이 영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었습니다. 민호는 결혼 후부터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민정은 여전히 자주 안부를 물어왔죠. 민정이한테도 반찬 좀 해줘야겠네. 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단풍이 들기 시작한 가로수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진이 중요한 손님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니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끔찍한 하루라는 것을. 영자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경직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반찬 다 해왔어. 정말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시계를 힐끗 보더니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자는 수진의 어색한 태도를 느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갈비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까다로우세요. 수진이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래, 그럼 더 정성껏 차려야겠네. 네, 그런데 어머니 옷차림도 좀 단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인사라도 나누게 될지 모르니까요. 영자는 자신의 평상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입고 온 카디건과 치마였는데 수진의 말에 뭔가 부족한 것만 같아 보였죠. 미안해, 수진아. 급하게 나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시면 돼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후 6시가 되자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왔어? 응, 민호야. 요즘 일은 어떠니? 뭐, 그럭저럭이지. 민호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자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손님들은 몇 시에 오는데?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손님들 오시면 3층 작은 방에서 조용히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중요한 사업 이야기라서. 수진의 부탁에 영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과 인사 정도는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아들 일이 중요하니까. 영자는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조금만 참아주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영자를 3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 손자 손녀들이 놀던 그 방은 오늘따라 유난히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혹시 목이 마르시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영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고 내려간 후 영자는 작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래층에서 손님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영자는 귀를 기울여 보려 했지만 방음이 잘 되는 집이라 대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걸까? 영자는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분위기가 이상했죠. 웃음소리도 없고 대화도 매우 진지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간 것 같았는데 그 후로도 민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죠. 다만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민정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릴게요. 영자는 혹시 아래층에서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오빠 집에 계시죠? 응, 반찬 해다 주러 왔어. 그런데 손님들 온다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오빠와 새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자는 민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민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죠. 민정아, 무슨 소리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엄마, 며칠 전에 정말 우연히 오빠 아파트 주차장에서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민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뭔가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영자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충격적인 얘기일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대 모서리에 앉았죠. 그래,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며칠 전에 오빠 집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에 뭘 깜빡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서
오빠와 새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숨을 멈추고 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민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새언니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던데? 영자의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새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3층 방에 가둬놓고 아래층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은 바로 나와. 완벽한 사고사로 처리되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고. 영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요? 며느리 수진이 그런 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민정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엄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대답했거든요. 그래도 엄마인데. 라고 망설이니까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죠. 뭐라고 했는데? 평생 불 피워서 밥 해먹고 살았으니까 불 속에서 가시는 게 도리지. 그리고 생각해봐. 어머니 생명보험금까지 합치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이렇게 말했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왔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민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 오늘 손님들이라는 건? 엄마, 손님 같은 건 없어요. 아마 불을 지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엄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민정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영자는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의 함정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죠. 민정아,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니? 나는 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데.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에 새언니가 간단한 계약서라며 도장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한 달 전쯤 수진이 찾아와서 민호 사업 관련 서류인데 보증인으로 도장만 하나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생각났죠. 그때 영자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며 서류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생명보험 계약서였다는 거야? 맞아요, 엄마. 제가 확인해 봤어요. 수익자는 오빠와 새언니로 되어 있고 금액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영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챙겨준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런 배신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영자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민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장 나오세요.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뛰쳐나와요. 제가 차로 대기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민호와 수진이 있는데. 엄마, 지금이 아니면 정말 위험해요. 아까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방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이제 그 소리조차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가면 의심받지 않을까? 엄마, 의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 시간이 얼마 없어. 영자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민정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아, 나 무서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엄마, 용기 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방에서 나와서 현관으로 가세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요. 알았어.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떡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지금 둘이 아래층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서 나오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 손잡이를 돌렸죠.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민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각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노심초사했죠. 2층을 지나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위에서 조용히 계시죠? 응, 아마 그럴 거야. 평소에 말 잘 들으시니까. 민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영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는다고요?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영자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죠. 제발, 제발 빨리 와. 영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영자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맨발의 발가락이 차가운 엘리베이터 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1층에 도착하자 영자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그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단지 입구에서 딸 민정의 차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민정이 차에서 뛰어내려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영자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나왔죠. 민정아. 정말 끔찍했어. 우리 민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 일단 차에 타세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요. 민정은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급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돌아보니 12층 민호네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차 안에서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엄마,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지켜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정은 운전하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 새언니가 요즘 들어 갑자기 엄마한테 과도하게 친절해졌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엄마를 집으로 부르려고 하고.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진이 유난히 자주 자신을 집으로 불렀던 것,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혼자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던 거야? 맞아요, 엄마. 손님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불을 지를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영자는 온몸이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반찬을 해주러 갔던 그 집이 죽음의 함정이었다니. 만약 민정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민정아, 민호가 정말 그런 일에 동의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미인데. 영자는 아직도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수진이 꾀어서 그런 거라고 민호 혼자서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싶었죠. 엄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그날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가 더 있어요. 오빠가 처음에는 망설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라고 했는데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자는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해.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야라고 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다니.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다니. 그동안 정성껏 챙겨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민호는 뭐라고 했어? 오빠는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직접 자신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니.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민정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민호를 그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일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정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을 없애려고 한다니. 그런데 민정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엄마, 아직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증거는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 네, 제가 그날 대화를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영자는 민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받아볼까요? 받아보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하시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위에 올라가 봤는데 안 계시던데.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 민호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요? 혼자 가셨어요? 응,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집에 와 있어.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영자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너희는 손님들 잘 대접했니? 네, 잘 끝났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시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으셨죠? 오빠 목소리가 이상했죠? 응, 정말 이상했어.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어. 영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민호와 수진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던 날이라는 것을. 민정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찬찬히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시죠. 민정은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죠.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밤새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부어오른 눈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악몽을 꾸었던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민정이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보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고마워, 민정아. 그런데 정말 이럴 수 있는 일일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영자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김 변호사님과 약속 잡았어요. 오후 2시에 사무실로 가시면 돼요. 김 변호사는 민정의 이혼 소송을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고 인품도 좋아서 민정이 추천했죠. 오후 2시 영자와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었는데 영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민정 씨께서 들으신 대화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일단 생명보험 계약서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분명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자신을 해치려 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의 연락에 응하지 마시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경계해야 한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엄마, 우리 집에 계시면서 좀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민정아, 고마워. 정말 내가 아니었다면. 영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중 하나는 자신을 해치려 하고 다른 하나는 목숨을 구해준 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사모님,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보험금이 5억 원에 달하고 수익자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분과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입일이 불과 2달 전이에요. 2달 전이요?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보험이 일반적인 생명보험이 아니라 재해보험이라는 점입니다. 화재나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2배로 지급돼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던 것이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보험 해지부터 하시죠. 그리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마 보험이 해지되면 상대방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민정과 함께 보험회사에 가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원은 계약자가 직접 오셔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드물다며 신기해했죠.
보통은 수익자분들이 반대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어요.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험 해지 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엄마, 보험을 해지하셨다고요?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해지했어. 왜? 왜요? 그게 우리 가족 보장을 위한 건데 왜 갑자기 해지하세요? 민호야, 엄마는 그런 보험 필요 없어. 건강하게 오래 살 거거든. 영자는 일부러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보험이라는 게 만에 하나 있을 일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다시 가입하시죠. 싫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호야, 너 왜 그러니? 엄마 보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되어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당분간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영자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죠? 오빠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응, 정말 이상했어. 보험 해지했다고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영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민호와 수진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자는 민정과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평생 민호를 잘못 키운 걸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가 변한 거예요. 언제부터 변했을까?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자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민호가 수진과 결혼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보다 아내의 말을 더 따르게 되었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아마 새언니의 영향일 거예요. 오빠는 원래 의지가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어미를 해치려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영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직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언제 또 시도할지 몰라요.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정아, 변호사님께 다시 상담받아보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엄마. 내일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어요. 민호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격,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영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분께서 최근 몇 달간 수상한 사람들과 접촉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방화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다른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서류상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범행 시도를 포착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범행 시도요? 네, 아마 보험금이 무산된 지금 다른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확실한 처벌이 가능해요. 변호사의 제안에 영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협력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사모님께서 미끼 역할을 하시되 경찰이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는 거죠.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아니야, 민정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는 없잖아.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죄악을 확실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김 변호사는 경찰과 협의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영자가 민호에게 연락해서 화해의 뜻을 보이며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을 경찰이 감시하며 범행이 시도되는 즉시 체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 보험일로 너한테 화낸 것도 미안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엄마가 오신다고요? 응, 수진이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근처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와 수진이 어색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피하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호야, 엄마가 반찬도 좀 해왔어.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 먹자. 네, 엄마.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은 계속 영자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어머니, 보험은 왜 해지하신 거예요? 수진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필요 없다니요? 어머니 나이에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자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아. 건강하시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특히 화재 같은 사고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근히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수진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글쎄요. 요즘 화재 사고가 많던데.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 집에서요.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다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싫어. 나는 보험 안 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호야, 너 정말 내 어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니? 불에 태워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듯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들었어. 너희들이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다고. 나를 3층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겠다던 그 끔찍한 계획 말이야.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영자는 수진의 돌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거였어요. 수진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대했다고요?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의 정체를 다 알았으니까. 영자는 일어서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시려고 해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각오를 한 터였죠. 몸에 숨긴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고 경찰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나한테 뭘 할 수는 없어.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영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죠. 무슨 사람들이요? 너희들의 죄를 밝혀낼 사람들이야. 민호가 급히 일어서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엄마가 다 안다면. 닥쳐. 수진이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순한 척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무능한 당신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이 늙은이 눈치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민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수진아,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웃기지 마. 이 사람이 언제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어? 맨날 잔소리하고 간섭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영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밉살스러운 시어머니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그게 말이 되니?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살 길이 그것뿐이었거든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라이터와 신어 같은 액체가 든 병이었어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죠.
어차피 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호가 급히 수진을 말렸습니다. 수진아,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위험한 게 뭐가 문제야? 이미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 영자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어요. 민정아가 맞았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제 와서 뭘 깨달으세요? 너무 늦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수지는 순간 당황하며 들고 있던 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신어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수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어요. 이게 뭐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거야? 현행범 체포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영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민호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민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죠. 영자 할머니, 녹음은 잘 되었나요? 형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몸에 숨긴 녹음기를 꺼내주었어요. 네, 다 녹음됐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네요. 민호와 수진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정이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고마워, 민정아. 내가 아니었다면. 영자는 딸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엄마.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특히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검사의 말에 수진은 법정에서도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비록 주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동조하고 방조한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영자는 외면했어요. 이에 피고인 김수진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박민호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나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민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정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딸 민정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정아,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네, 엄마.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영자는 이제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민정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편물 왔어요. 민정이 편지 한 통을 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에 있는 민호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밤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며 진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엄마, 어떤 내용이에요? 반성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영자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는 민정과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쩌지? 돈을 깜빡했네. 영자는 주저하지 않고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떻게 갚을까요? 갚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다른 분 도와주시면 돼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며칠 후 영자는 민정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식당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 민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무료급식소를 차리면 어떨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자의 제안에 민정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몇 달의 준비 끝에 희망밥상이라는 이름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평생 축적한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했어요.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들, 공부하느라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좋아요. 한 청년이 고맙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영자의 무료급식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어느 날 영자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영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자씨. 수진의 어머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앉으세요. 영자는 수진의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영자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하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영자는 민정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 어머니 오셨죠? 응,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민정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해. 이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집중하고 싶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어요. 그런데 엄마 오빠한테서 또 편지 왔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하던?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목공 기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출소하면 엄마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엄마는 용서하실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글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알게 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비록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